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금년 2월 4일 경자년 입춘일에 국가 한 해에 대한 운세를 점을 저 나름대로 쳐봤습니다. 임진일주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 국가 운세 전반에 관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준일주입니다. 임준일주. 임이라고 하는 건 오행적으로 수가 되고, 그리고 이 임이라고 하는 건 양에 속합니다. 양. 그리고 바닷물이라고 그런다. 바닷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력. 그러니까 관대하고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겁니다. 포용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릇이 큽니다. 그리고 바닷속이나 강 속에는 물 아래 뭐가 숨겨져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면 아래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 성질을 내고 소리내고 소리치고 그걸로 끝나지만은 이미 물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거를 음미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속마음을 털어내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흉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음흉하고 크레물린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흉하다. 속을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학격이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건 흘러내려가듯이 적응도 잘하고 두뇌 회전도 잘 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다가 뭐가 막히면 또 돌아서서 갑니다. 그 생각을 하더라도 직선적 사고보다는 곡선 사고, 우회해서 가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는.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 되고, 양이면서도 물이라고 하는 건 음기에 속합니다. 음기. 그래서 음흉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흉하다 보는 거예요. 반면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물을 자주 마셔야만 피도 맑아지고 당뇨도 예방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건강, 신진대사 모든 면의 기운의 원활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분 공급을 잘 해줘야만 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얘기하듯이 그 기운 자체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아래 태어난 사람은 지도자적인 특징이 많고 또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는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수생목, 식신, 건축이라든지 이런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자기의 이재 활동, 사업 분야에 있어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목은 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화에 속하는 그런 기운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임수가 지지에 뭘 깔고 있느냐? 지지에요 진을 깔고 있습니다. 진. 우리가 역학을 사주를 분석할 때 진술충미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물의 창고입니다. 물의 창고야. 진술충미를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 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환절기에 속합니다. 요거 진이라고 하는 봄에서 여름으로 나가는 환절기예요.
그 봄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왕성한 여름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기인 토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 진이. 육식갑자 중에서 임진백호 하면은 경진과 더불어서 가장 기운이 왕성한 겁니다. 그래서 괴광살이라고도 하고 백호대살이라고도 합니다. 괴광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안하, 무인, 독불, 장군, 타임멸시. 자기가 나름대로 독불, 장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너희들은 뭘 나만큼 아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거만하고 자만한 괴광살, 그리고 고집이 세고 유아독전적인 지잘났다고 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다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이라는 거는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남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두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술적인 것보다 전략적인 두뇌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를 무토라고 하는 건 뭐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 해당이 됩니다. 토국수. 편관이라고 관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관직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관직. 응? 관직이라고 하는 건 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입니다. 명예. 자존심. 그래서 명예와 자존심.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진생. 그래서 남에게 대우받고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면 기관장을 한다든지 회장을 한다든지 동창회장을 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치가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 지향하는 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임진은 일주는 백호대살이면서 두령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령격.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대장, 우두머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솔력도 좋습니다.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또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뭐냐? 수생목 상관이에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자기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붙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예절, 기본적인 상대를 배려하고 친근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면의 양면성에 있어서의 자기 본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진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상대가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덕망으로서 리더십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는 나에게 뭐냐? 비겁이 됩니다.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협조자도 되고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임진의 일반적인 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진 일주에 태어난 사람의 성향을 이 원령과 오늘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령. 이 사주의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망이라고 하고 사주의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축, 인묘, 자를 깔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인수에다가 또 물을 갖다가 등령을 했습니다. 등령. 그럼 이게 뭡니까?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비겁은 양인격입니다. 거기에 강한 기운에다가 자를 깔고 있으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불 장군의 그 기운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모가 많이 나고 각이 지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자를 깔고 있는 사람은 이 어떤 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하고는 적성이 맞질 않습니다. 어떤 그 관직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만 자기 자신이 기운을 얻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진하면 뭐가 되느냐? 신자진해서 수국이 됩니다.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 그럼 물이 태거가 돼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 뭐가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나무가 들어와야 좋습니다. 많은 거는 기를 빼줘야 돼요. 설기. 그래서 여기에 갑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요 사주가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의 자월에 태어났으면 목이 있다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무토가 있다든지, 무라고 하는 건 안정감을 얘기합니다.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반성이고 자기 수양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업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으로 가정을 합시다. 축.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토가 됩니다. 본기는. 그러니까 옆에 토가 있고 또 토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관이 됩니다. 관. 그럼 관이 돼서 토국수해지면 관이 왕한 거가 됩니다. 이게 관이 왕한 사람은 관직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직으로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암장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축은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물에 속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 주장이 강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 임진왜에 태어난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게 식신이 됩니다. 수생목. 그리고 인묘지는 방합이 됩니다. 그러면 목이 왕성한 기운이 돼요. 목은 나에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 생활력이 강한 기운을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예를 들어 병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식신 생재로 돕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요. 그럼 소문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화는 뭐냐? 나하고 병임상충이에요. 항상 천간과 지지를 볼 때 어느 시기에 오행에서 상충이 들어오고 합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야 돼요. 이 병임상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나쁜 것으로 보기 쉽지만은 물과 불이 서로 조화가 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로 이 강한 임수의 성격을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다듬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임진일에. 여가 묘를 깔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상관입니다. 수생모. 이것도 인묘진 방합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뭡니까? 역시 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재물과 연결이 됩니다. 재물운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또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진이 들어왔을 땐 요렇게도 임진백호가 되고 요렇게도 임진백호가 됩니다. 그럼 계공백화 중복이 돼.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근데 다른 데에 신술 충미가 없고 요렇게 두 개만 있으면은 괴광중복이고 백호대살중복이면 상류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상류사회. 여자로 말하면 정경부인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서로 강한 게 부딪혀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율이. 그래서 굉장히 귀격으로 봅니다. 관직으로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4월에 태어났다. 그럼 수국화, 요게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진사는 이웃사춘이에요. 그래서 사업이나 경영 쪽으로 유망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다, 수국화, 그러면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제가 있는 사람도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 임진의 정화가 있으면 여기 암작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기가 있습니다. 정기. 정기가 있으면 뭐니까 이 정하고는 요 임하고는 합이 돼요. 그러니까 수국화.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 여자하고 합이 들습니다. 합이. 그럼 행제수도 올 수가 있지만은 이성교제에 대한 그런 그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오는 사이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쉽게 해석을 하면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 외에 어떤 다른 여자와 근데 이 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성도합, 천간도합입니다. 원래 이 정임합이라고 해서 임이 정화와 합이 되면은 음란지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음란지합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여기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임합, 음란지합, 부부금실이 좋고 속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국수 관직이 있거든요. 화생토. 그 자자 화생토 토생 토국수가 되기 때문에 재물과 관직으로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 태어났다. 미도 토지만은 토가 둘입니다. 이 미도 임하고 미가 만나게 되면 이게 토국수고 울목이고 화가 돼서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요건 금입니다. 금은 편인이거든요. 학술 교육 문화 쪽이거든요. 거기다 신진합수입니다. 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자나 학자는 항상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을 깔게 되면 학술, 교육, 문화, 교수, 작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기술 이공계통도 괜찮 좋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술 이공계통입니다. 요 진유, 이걸 금생수입니다. 이건 정인이에요. 그게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정인은 뭡니까? 나의 친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 제대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된다고 하는 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는 그런 이치가 되는 거다. 금상수. 그래서 진유가 합해서 뭐가 됩니까? 금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가로 학자로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가 술이 되면은 임진의 객강백호에 임술의 객강백호가 됩니다. 객강이 중봉이 되는 거예요. 진술충민은 창고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고 기토, 정신, 신금이 있고 무토가 있습니다. 정화는 뭡니까? 수국과 재물이죠. 창고문이 열리죠. 사업이나 경영이나 관직이나 모든 면에서 만사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진술충민은 충이 돼야 창고문이 열리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추진력도 강하고 큰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 해를 깔고 앉았다. 바닷물이 바닷물을 만났습니다. 신강사주가 돼요. 그럼 자기 주장이 또 강하고 독불장군이 흐릅니다. 그 기세가 강해요.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가 원진이에요. 원진.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내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어떤 걸 돈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여기다 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갑, 천간의 갑을병정. 수생목 식신입니다. 그러면 이 식신은 뭐냐? 두뇌가 명석하고 임기응변이 좋고 재물운이 좋고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을목 역시 뭡니까? 수생목 상관 아니에요. 상관은 뭐냐? 표현력이 좋고 발표력이 좋아요. 그래서 상관을 놓으면 식신 설단 생금이라 씁니다. 혀 끝으로 먹고 사는 직업. 교육가나 학자나 문화 예술계 작가나 이런 쪽으로도 유망합니다. 그 다음에 병화. 그러면 병인 삼축이 됩니다. 수국화 됩니다. 이게 편제가 됩니다. 수국화. 행제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간다. 정의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정화가 있으면 이건 아버지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무토가 있다. 무토는 토국서 편관 아닙니까? 여기에 착근을 하지 않습니까? 편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명예운이 좋습니다. 정치가로 관직으로 나가면 크게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토는 뭡니까? 토국수. 요거는 정관이거든요. 정관인데 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은관의 벼슬이에요. 전답집토예요. 그리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등사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좋은 관직.
외교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경금을 천간에 월상에 두고 있다. 금생수입니다. 편인이에요. 금생수가 토생금을 받습니다. 경진, 임진, 괴강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대학자입니다. 아주. 그 다음에 여기다 신을 뒀다. 그러면 금생수, 정인, 토생금, 이것도 학자사주입니다. 요 금을 갖고 있게 되면 금이 인수가 되면은 기술, 이공, 과학자 계통으로 수학적 두뇌가 발달된 교육가가 되는 겁니다. 인문사회결이 아니고 그게 그럽니다. 임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진백호에다 또 임진백호가 됩니다. 괴광중봉이 돼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비견이 있기 때문에 군겁쟁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국화, 화 아닙니까? 화. 화가 되는데 물이 많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 재물운이 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 개수는 뭐냐? 비겁이 됩니다. 이것도 물인데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 상황에서 물을 빼주는 목이라든지 화라든지 토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주는 그게 좋은 음양의 조화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만일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군겁쟁제가 돼가지고 비견겁이 많으면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아내를 극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가 나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일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월령하고 천간의 십간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비교해서 임진일주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을 말할 구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제가 들을 때 지천태라는 개가 나왔습니다. 땅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다 이것이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에요 이거죠. 하늘이란 기운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요.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음양이 바뀌는 겁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기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이 이거 상황이 밑으로 내려오고 양기를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기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행적으로 갑인방에 속합니다. 갑인방. 갑과 인은 뭐냐? 나무를 얘기합니다. 금년이 경자년입니다. 경은 금입니다. 금극목합니다. 한반도에서 목의 방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금의 해를 만나면 내오의 환이 있고 국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60년 전에 경자년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가. 이런 격변의 시대입니다. 경인년이라고 할 때 유교가 나왔고 을류년이라고 유가 들어왔을 때 해방이 됐습니다. 금년 한 해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이 되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음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이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운학적으로 제가 월별로 금년 한 해를 풀어보니까 3, 4월만 되면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운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세는 3, 4월 전에 체제의 어떤 변화나 하나의 국면의 전환이 대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대 변혁을 나타내 가지고 새로운 국면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해 뜨기 전에 지금의 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면을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는 여명, 해가 뜨기 온 직전이고 국면을 전환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축토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축토는 뭐냐? 축토는 요 나무가 흙을 만나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국면 전환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국면 전환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전향적으로 정면적으로 국면이 전환이 되는 음지가 양지가 되는 그런 대변혁기로서 국군 향상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